월급이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 소득 같은 것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없는지 사전에 계산이 가능한데요. 크게 나누어서 보면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 부채의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종류 중에 이번에는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소득 관련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다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이번 동영상을 차분하게 잘 들어두시면 기초연금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이란 무엇이죠? 네, 근로소득이란 실제 일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즉 월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근로소득은 세금 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세금 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세금 전 월급이 기준금액입니다. 네, 두 번째로 식대나 교통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죠.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네, 아닙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소득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면 연장근로도 할 수 있고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 월급에 포함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러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 제외가 되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거 하는데 무엇인가요?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용근로자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일해서 월급을 받는 일용근로자 소득. 두 번째로는 공공일자리 소득이라 그래서 주민센터 같은 하는 거 있죠.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같은 경우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자활근로소득이라 그래가지고 자활근로나 자활공공근로 등으로 벌은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해서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이거는 기초연금 계산하는데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근로소득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월급 봉투를 갖고 보고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 근로소득은 공적 자료라 그래서 이 공적 자료를 보고 하는데요. 이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 가입자 보수원액 신고를 하는데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 가입자 보수원액 신고된 금액이 없으면 두 번째 2순위로는 근로복지공단 직장 가입자 월 평균 보수를 계산하고요. 이것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연금공단의 직장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것도 없다. 네 번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근로자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도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를 한 금액을 갖고 근로소득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있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이 있고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라 그래서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각종 급여 이런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그 다음에 이런 휴업급여, 보상연금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의 각종 급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제가 없어요. 공제가 없이 그냥 100%다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간으로 수령한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눠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50만 원 수령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50만 원 계산하고요. 만약에 어떠한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이런 걸 같은 거를 1년치를 한 번에 6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1년치 받은 거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서 6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50만 원을 소득 인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자 소득인데요. 그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자 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면 예금하면 이자가 있죠. 또 적금하면 이자 있고 주식이나 채권에도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배당이나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이자 소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간 이자 소득이 있죠. 이 이자 소득은 만약에 정기적금을 들었다 연료 5% 하면 그 연료 5%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기가 돼서 받았을 때
받고 나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 소득이 120만 원이다 하면 연간이죠. 연간 120만 원이기 때문에 월 환산하려면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이 되는데요. 이자 소득은 이 한 달로 계산된 이 이자 소득에 4만 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빼기 4만 원은 6만 원만 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간 이자 소득이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빼기 4만 원. 항상 4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100만 원 빼기 4만 원 하면 96만 원을 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소득이 있는데 임대소득이란 무엇이냐?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 그 밖의 자산에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그냥 임대차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계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대소득, 임대 받은 거 있죠. 그 임대 수입에다가 단순 경비율을 빼는데 단순 경비율이 이 주택을 임대하면 42.6%를 빼주고요. 만약에 점포를 임대하면 41.5%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하면은 주택을 임대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42.6%에 426만 원을 빼면 574만 원이 남죠. 이 574만 원을 다시 월환산해야 되니까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48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신 경우는 1년에 월 소득 인정액으로는 48만 8,300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이란 뭐냐? 뭐 도매업이나 소매업, 제조업 또는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인데요. 어떻게 조사하냐 하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갖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12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해서 월 환산해 갖고 한 달 월 소득 인정액이 48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별도 공제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인데요. 인적 용역 제공하는 게 있죠. 뭐 화가나 작가나 또는 외판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인데요. 어떻게 적용했냐면 수익 금액, 그러니까 월 받은 금액에 4천만 원까지는 기본료를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네, 복잡하죠. 직접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적 판매원이에요. 근데 이분의 연간 수입액이 4,5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500만 원인데 기본율은 75%예요. 그리고 초과율의 65%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자 4천만 원, 4,5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 원에 4천만 원 곱하기 75%한 금액을 빼주고 또 4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 곱하기 65%한 금액을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175만 원이 나오는데 연간 이걸 나누기 12개월 내요. 왜냐하면 월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97만 9,166원 월 소득 인정액으로 97만 9,166원이 된다. 서적 판매원이신 경우 연간 수입액이 4,500만 원이면은 월 소득 인정액으로 97만 9,166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무료 임차 소득인데요. 적용 대상이란 무엇이냐? 본인이라는 거는 그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인 직계 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의 6억 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네, 말이 좀 복잡하죠. 풀어보면 기초연금 대상이시거나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장 주소지가 어디냐면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의 시가 표준의 6억 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이면은 무료 임차 소득을 계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무료 임차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면 자녀 주택의 시가 표준에 공시지가의 연간 0.78%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누기 12개월에서 원로 환산하는데 만약에 자녀의 시가 표준에 공시지가가 6억 원의 집에 주민등록지가 있다 그러면 무료 임차 소득으로 39만 원으로 계산하고요. 만약에 자녀의 집의 공시지가가 10억 원이면 65만 원으로 계산하고 자녀 집의 공시지가가 20억 원이면 130만 원을 무료 임차 소득으로 추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이 소득은 소득인데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꽤 많아요. 실질적으로 항목이 26가지나 되는데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서 많이 관련이 될 만한 것만 7개만 뽑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장애인연금 받는 것도 소득으로 계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그리고 이제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있대요. 뭐 통장이나 이장분들 직책수당이나 고령화 관련 수당이나 교통수당이나 보훈대상자 추가 지원이나 복지대상 추가 지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 이렇게 받으시는 금액들은 받으셔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제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소득인정액이라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요 소득평가 요쪽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소득평가액은 다시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근로소득인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빼주고 그 뺀 것의 70%만 계산하고요. 나머지 기타 소득이라 그래서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무료임차소득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에서 계산된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계산하는 경우, 만약 다른 재산 하나도 없어요, 재산 하나도 없고 부채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단독가구는 396만원까지, 만약에 부부인데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면 최대 569만원까지, 부부 2명이 모두 소득이 있으면 최대 677만원까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임대소득은 기본경부율 42.6%를 공제하게 계산하고요. 주택임대는 42.6%, 점포임대는 41.5%를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 판매원 같은 인적요역 제공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공제하게 계산합니다. 이 단순경비율이 뭐 서적 판매원이나 뭐 화가나 작가나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은 월 환산해서 월 4만원을 공제하게 계산한다. 이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계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빼기 108만원 마이너스 8만원이잖아요. 요거를 마이너스 8만원 계산하지 않고 그냥 0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의 종류도 많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근로자 소득이나 공공근로, 자활근로소득도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같은 것도 빠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은 월간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단독가구인 경우에 소득 계산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빼주고 빼준 금액의 70%를 곱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갖다 합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단독가구의 근로소득이 이분이 2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금에서 이자가 10만원 있어요. 근데 개인연금 30만원 받으세요. 근데 국민연금도 40만원 받으세요. 그리고 자녀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30만원을 주세요. 자, 요런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금액들은 월간 금액 기준입니다. 자, 근로소득 200만원 받자 거기서 108만원을 빼고 곱하기 70%만 하고요. 정기적금 이자 10만원 받는데 얼마를 공제해 주나요? 4만원 공제해 줍니다. 개인연금 30만원 다 계산해요. 국민연금 40만원 다 계산해요. 자, 자녀로 매월 받는 용돈 30만원은 계산해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근로소득은 64만 4천원이 되고 정기적금 이자는 6만원, 개인연금은 3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이걸 다 더하면 1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월소득 평가액이 얼마냐? 140만 4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3년도에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은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째로는 부부가구의 소득을 계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소득평가액에 남편 근로소득에 마이너스 108만원 곱하기 70% 하고요. 또 부인도 부인 근로소득에 108만원을 빼주고 거기에 70% 합니다. 남편 따로 빼주고 부인 따로 빼줍니다. 그리고 기토소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남편의 근로소득은 300만원이에요. 부인의 근로소득은 80만원이에요. 월 임대 수입이 있으세요. 80만원씩. 그
그 다음에 남편이 국민연금 40만원 받으세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근로소득 300만원에서 108만원을 빼고 곱하기 70%만 하고요. 부인 근로소득 80만원 빼기 108만원 곱하기 70%입니다. 네, 요거 얼마인가? 0원입니다. 자, 임대수입 80만원에서 임대수입 단순경비율 42.6%를 곱한 거를 빼줘요. 국민연금 40만원은 그냥 다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남편의 근로소득은 134만 4천원이 되고요. 부인은 0원이고요. 임대수입은 45만 9,200원이 되고요. 남편의 국민연금 40만원이 된다. 이걸 다 합하면 얼마가 되나요? 220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부의 월소득 평가액은 220만 3,200원이다. 네, 2023년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323만 2천원이기 때문에 323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소득이 종류도 많고 많이 복잡하시죠? 이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본인과 관련된 항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종류 및 소득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문의하실 분들은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있어요. 국번 없이 129를 누르시면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 아주 전문 상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어보시면 충분하게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득의 종류와 계산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복잡하지만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계산 기준을 알고 계시면 기초연금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이 아들딸 방문요양 유튜브 채널에는요, 기초연금 관련한 많은 동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좀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